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기기기 1장의 직류기 중에서 직류기의 구조, 전기자 권선법,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류기의 구조입니다. 이 직류기의 구조를 얘기하기에 우리가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계자가 있어야 되겠죠. N극과 그 다음에 여기에 S극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속을 만드는 계자와 그 다음에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자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전기자가 이런 모양으로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홈, 영어로 하면 슬롯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슬롯이 있겠고요. 이 슬롯에 도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교류입니다. 즉 도체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교류입니다.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럼 얘를 축으로 이렇게 봐서 얘가 축이 이렇게 회전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이러한 어떠한 원통형의 도체가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중앙이 이런 식으로 절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도체가 이쪽에 왼쪽에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 반대되는 도체가 또 여기에 있겠죠. 이 도체는 오른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정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외부로 인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정류기와 이렇게 기계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얘가 브러쉬라는 것입니다. 그럼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로 전기가 이렇게 인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명칭을 하나하나씩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극과 S극 얘를 우리는 계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체 즉 계자에서 생산된 자속을 끊어서 전기를 발생하는 얘를 우리는 전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자에서 발생된 이 교류 전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이 노란색 얘를 우리는 정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류로 만든 것을 이 발전기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외부로 인출하는 이 빨간색 얘를 우리는 이제 브러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러쉬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계자와 전기자와의 이 사이 공간 여기를 이제 공극, 에어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자라고 보죠. 계자. 계자라고 하는 것은 자속을 생산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직류기에서는 이 계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얘를 고정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자는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다. 그럼 얘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소형 직류 발전기, 소형 직류 전동기, 즉 소형 직류기에서는 영구 자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대부분은 이 철심에 자속을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즉 권선을 감아서 자속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자,
철심과 계자, 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자가 얘기할 게 많죠. 이 전기자는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전기자를 다른 말로 회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회전자는 뭐 하는 애냐? 계자가 만든 자속과 이 전기자 권선이 뭐예요? 쇠교를 통해서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 거죠. 유기 기전력을 뭐한다? 발생하는 애다. 발생. 그럼 얘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얘는 철심이고요. 이 철심에 홈, 즉 슬롯을 만들어서 권선을 넣은 거죠. 그래서 철심과 얘도 마찬가지로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바로 요 철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기자 철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자 철심. 이 전기자 철심은 규소 강판 성층을 합니다. 이 규소 강판 성층이라고 하는 것은 철에 규소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층은 이 철판을 얇게 만들어서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규소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얘가 1에서 1.4%의 규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소를 넣으면 뭐가 좋고 성층을 하면 뭐가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얘는 히스테리시스 손이 감소하게 되고요. 성층을 하게 되면 와류손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규소 강판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규소를 여러분들이 1에서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기를 공부하시면서 어떤 생각? 언제는 1에서 1.4%이고 언제는 4%이냐? 그런 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건데 잘 볼게요. 규소를 넣으면 히스테리시스 손이 감소합니다. 대신에 철에 규소를 넣게 되면 기계적 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전기라든가 전동기라든가 이런 애들은 뭐 하는 애예요? 회전하는 애란 말이에요. 그럼 회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소를 많이 넣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발전기나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규소의 함유량이 1에서 한 1.4% 정도를 넣어서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를 하게 되고요.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움직이는 기기가 아니잖아요. 정지 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발전기나 전동기보다 조금 기계적 강도가 작아도 돼요. 대신에 히스테리시스손이 감소시켜줘야 돼요. 따라서 얘는 약 4% 정도의 규소를 함유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규소를 넣으면 히스테리시스손이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이 히스테리시스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전기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철심에 이 코일을 감아서 자석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N극, S극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석이 되는 거죠. 이 철심이 뭐가 된다? 자석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자화라고 하잖아요. 자석화가 된다. 그럼 얘가 자석화가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즉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심이 자석화가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요. 그 에너지는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다 뭐라고 한다고 얘를 그냥 손실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규소를 넣게 되면 이 철심이 자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다. 손실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규소 강판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직류기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회전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적 강도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어 1에서 한 1.4%의 규소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얇게 쌓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와류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학을 공부하셨으면 이제 와류선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하셨겠지만, 혹시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어떠한 철판에 자속이 지나가는데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여기에서 회전하는 전류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와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전류. 그러면 이 철에는 저항이 있겠죠. 이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뭐가 될까요?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 면을 얇은 철판으로 쪼개서 만들면 회전하는 전류값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 하나하나에서 와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에서. 그럼 전체 합치면 그게 작아진다. 왜냐하면 I 제곱 R,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철판을 얇게 슬라이드로 해서 겹치면 이 와전류에 의한 손실, 와류손을 감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적 철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규소 강판 성층을 한다. 그럼 규소를 1에서 1.4%를 함유하게 되고, 이때 규소를 사용하면 히스테리시스 손이 감소하고 성층을 하게 되면 와류손이 감소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자. 이 정류자가 하는 역할은 브러쉬와 함께 유기된 교류를 직류로 변환을 해줍니다. 직류로 변환을 한다. 그러면 이 정류자를 자세히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도체가 딱 한 개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도체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정류자 편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정류자 편이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요 하나하나를 우리는 정유자 편 이렇게 얘기해요. 정유자 편. 그리고 이 정유자에 이제 브러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브러쉬예요. 그럼 브러쉬를 통해서 이제 외부로 전기를 뽑아낸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유자에서 얘기할 게 정유자 편수는 몇 개이냐 이거죠. 정유자는 유기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데, 요 정유자 편들이 모여서 정유자가 되는데, 이 정유자 편이 몇 개냐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정유자 편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개냐면 KS는 2분의 μS의 NS.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전기자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뭐 구멍이라고 그죠? 그럼 얘를 우리는 슬롯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슬롯. 이때 이 슬롯에 도체가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단층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개 이상 들어가 있으면 2층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μS라고 하는 건, US라고 하는 것은
얘는 슬롯 내 도체수예요. 여기에 도체가 몇 개 들어가느냐. 여기 NS라고 하는 것은 슬롯의 수예요. 만약에 슬롯이 하나, 둘, 셋, 넷 쭉 해서 12개가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슬롯이 이러한 슬롯이 12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NS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슬롯 내에 도체가 2개 있다. 그럼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류자 편수는 얘가 12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슬롯 내 도체수 곱하기 슬롯 수에다가 2로 나누면 정류자 편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 적어볼까요? 두 번째는 정류자 편간전압을 볼게요. 정류자 편간전압은 얘와 얘 간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이냐. 뭐 VC 이렇게 적어볼까요? VC는 K에 P, 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K라고 하는 것은 정류자 편수예요. 그럼 얘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건 얘가 12개잖아요. 그죠? 정류자 편수는 12개. 자, 여기에서 E는 유기기전력이에요. 유기기전력. 전체 유기기전력. 전체 전압이다.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극수입니다. 그래서 정류자 편간의 전압은 K의 PE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자, 네 번째 브러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브러쉬는 이 그림에서 얘가 이제 브러쉬죠. 브러쉬. 이 브러쉬는 발전기에 생산된 유기기전력을 발전기 유기기전력을 외부로 인출한다. 외부로 인출한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잘 보시게 되면 이 정류자는 전기자와 함께 같이 회전을 합니다. 브러쉬는 얘는 고정되어 있는 애예요. 근데 전류가 흐르려면 얘와 얘가 기계적으로, 즉 물리적으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다 있으려면 이렇게 압력을 가해야 되겠죠. 브러쉬의 압력을 옆에서 가해 주어야지만 정류자와 브러쉬가 물리적으로 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브러쉬의 압력은 대략 0.15에서 0.25 kg per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두 번째, 얘 종류에 따라서 브러쉬의 종류에 따라서 저항이 다릅니다. 하나는 흑연질 탄소 브러쉬와 탄소로 만들어진 브러쉬. 그 다음에 흑연질 브러쉬. 두 특징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탄소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류자와 브러쉬 간의 접촉 저항이 큽니다. 접촉 저항이 크다. 얘는 그럼 반대겠네요. 접촉 저항이 작다. 그러겠죠. 그럼 자, 여기서 얘와 얘 간에 저항이 크면 어떨까요? 저항이 크다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브러쉬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니까 E, B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얘 저항이 크면 전류가 흘렀을 때 당연히 전압 강화가 커지겠죠. 그 얘기는
접촉 저항이 큰 애는 전류가 크면 전압 강화도 커지겠죠. 따라서 이 탄소질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전압 강화가 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전류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저전류, 저속도의 발전기에 사용이 되고요. 흑연질 같은 경우에는 접촉 저항이 작으니까 그만큼 전압 강화도 작겠죠. 따라서 대전류, 고속도의 발전기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극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요 공극입니다. 다섯 번째 공극. 공극을 보도록 할게요. 공극이라고 하는 것은 요 계자와 전기자 사이의 간격을 뜻합니다. 계자와 전기자 사이 공간. 그러면 이 계자와 전기자 사이의 공간이 좁을수록 좋을까요? 넓을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적당한 게 좋겠죠. 만약에 이 공극이 너무 가깝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고장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얘는 회전하고 있는 애고 얘는 정지되어 있는 애이기 때문에 이 간격이 작게 되면 기계적으로 닿을 수가 있겠죠. 또한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 두 개의 간격이 좁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가 너무 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N극에서 S극으로 주자속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넓게 되면 이 전기자와 이 주자속이 쇄교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유기기전력이 감소하겠죠. 따라서 이 공극은 적당한 길이가 좋다. 그럼 그 적당함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 직류기의 소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mm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형 같은 경우에는 6에서 한 8mm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3mm 또는 6에서 8mm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기자 건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게 이제 직류기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계자, 전기자, 그 다음에 정류자, 브러쉬, 공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좀 나오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직류기의 3대 구성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계자, 전기자, 정류자라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직류기의 구조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전기자 건선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건선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권과 파권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전에 다른 건선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가 이러한 모양이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는 그 내부까지 다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원통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원통형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권선을 넣기 위한 홈, 즉 슬롯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쭉 다 이렇게 쭉 있겠죠? 다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이러한 슬롯이 이렇게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권선을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권선이 이 안으로 나오는 권선법이 있겠다. 그러니까 얘는 전선이 이 바깥으로 이 원통의 바깥으로 가서 안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환상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환상권을 보시게 되면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 부분, 이 원통 안에 있는 애는 전기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한 만들기도 어렵다. 그래서 환상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 바깥쪽으로 권선이 들어가서 다시 요 바깥쪽으로 권선이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권선법을 우리는 고상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상권. 이 고상권을 사용하고 있다. 환상권은 사용하지 않고요. 고상권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얘를 슬롯, 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슬롯을 크게 그리면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슬롯에 권선이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얘를 단층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슬롯에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권선법을 두 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것을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겠죠. 얘를 2층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슬롯에 2개 이상 넣는 게 유리하겠죠. 따라서 단층권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2층권을 사용을 하고 있겠다.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에는 고상권이면서 2층권을 사용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2층권에서 또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중권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파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영어로 하면 중권은 랩 와인딩이라고 하고 파권은 웨이브 와인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권은 중첩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겹쳐서 했다. 겹쳐서 연결했다. 겹치다라는 뜻이고요. 파권은 파도의 모양이다라고 해서 파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 결선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기 기기를 전공하시거나 또는 제작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기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를 크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슬롯이 총 12개가 있다라고 볼게요. 슬롯이 하나, 둘, 셋, 넷, 12개면 2개씩 더 그리면 되나요?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층권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2층권을. 중앙에는 정류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정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류자가 이렇게. 얘는 중권 먼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얘가 슬롯이 12개고요. 12개고 슬롯당 도체가 2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정류자 편수는 2분의 μs에 n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2고 얘가 12개니까 얘는 정류자 편수도 12개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럼 얘를 사극이라고 써볼게요. 사극 발전기. 사극 발전기면 N극, S극, N극, S극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제가 편의상 여기를 N극,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S극, 여기 N극, 여기 S극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이라고 하는 정류자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정류자는 무조건 연결. 얘가 나와서 여기 위에 도체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중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얘는 N극에서 들어갔으니까 어디서 나와야 돼요? S극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아래쪽에. 그리고 얘가 2번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2번 애가 나와서 또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얘는 다시 요거 다음 거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얘는 3번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3번은 여기에 연결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중권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제가 4극 발전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극. 극수가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럼 극수는 몇 개? 극수는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총 도체수를 볼게요. 도체수는 우리 G라고 씁니다. 총 도체수. 여기 보면 슬롯이 12개 있다고 했죠. 근데 슬롯당 도체가 몇 개 들어간다고요? 2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슬롯 12개에 한 개당 2개가 들어가니까 총 도체수는 2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권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파권이라는 게 있어요. 파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제일 중요한 건 자, 병렬 회로수예요. 병렬 회로수. 중권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극수랑 같아요. 그리고 브러쉬 수가 얘랑 같아요. B는 브러쉬예요. 그러니까 극수가 4개니까 얘는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중에서 얘기해 뭐 단중, M중, 뭐 다중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병렬 회로수는 극수랑 같고 브러쉬 수도 같고 얘가 지금 4극이니까 4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파권은 병렬 회로수가 무조건 2예요. 2. 그럼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중권은 병렬 회로수가 4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얘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총 도체수가 24개이기 때문에 여기를 4로 나눠서 그려보면 6개가 들어가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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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도체가, 이런 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4, 24개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하나에 이렇게 회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전체 이 발전기의 유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도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에 있는 도체 한 개가 발생할 수 있는 유기기전력이 1V다라고 보고요. 이 도체에 생산되는 전류가 1A다라고 우리가 가정하자 이거예요. 만약에 이 도체 한 개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이 1V이고 전류가 4A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중권에서는 여기 보면 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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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V예요. 맞죠? 1V, 1V, 1V. 그러면 얘가 6개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6V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6V 이렇게 돼요. 그렇죠? 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1A겠죠. 얘가 다 1A씩 그러니까 직렬에서는 다 똑같이 1A 걸은단 말이에요. 1A.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4개네요.
그럼 전체 전류 I는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4A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권에서는. 그러면 파권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권은 무조건 병렬의 루수가 2개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하나, 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얘는 24개의 도체가 2개로 나눠지니까 여기에는 도체가 12개가 있겠죠. 12개, 여기도 12개. 그래야지 합쳐서 24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 E라고 하는 것은 이 도체 하나에서 1V를 생산한다면 얘가 12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12V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전류는 여기에 1A, 여기에 1A의 전류가 흐르니까 전체는 2A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류가 2A가 됩니다. 그럼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전압 먼저 볼게요. 얘는 저전압인 거죠. 그리고 대전류에 적합한 거고 얘는 고전압에 저전류에 적합하다 이거에서 중권 같은 경우에는 중권은 저전압 대전류에 유리하고요. 얘는 고전압 소전류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중권에서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N극, S극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를 제가 편의상 N극, 편의상 S극 이렇게 해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했죠? 얘를 공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뭐라고 하나요? 공극.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B, L, V, 사인 세타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 유기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자속 밀도도 있고요. 회전 속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할 때 이 공극이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 공극이 균일하지 않다. 이거. 공극이 균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체에 세교되는 자속 밀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얘를 회전시키는 원동기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도체에 유기되는 유기기전력이 뭐예요?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르게 되면 발전기의 전압이 다르게 되면 순환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병렬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4극이 넘어가게 되면 즉 4극이 넘어가면 4극, 6극, 8극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에 대한 전압이 어때요? 불균일할 수 있다. 불균일하게 되면 얘네들 소도체 간에 순환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권 같은 경우에는 균합 모선이 필요하다. 뭐 균합선, 균합 환, 균합 결선, 즉 전압을 갖게 해주는 이 균합선이 필요하다. 언제? 4극 이상에서는. 아시겠죠? 근데 파권은 균합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균합선이 필요하지 않다. 근데 얘도 다중 파권에서는 얘도 균합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중 중권, 단중 파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중 중권에서는 4극 이상에서 균합선이 필요하겠고요. 단중 파권은 균합선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서 한 개 더 우리가 얘기하고 넘어갈 게 얘는 병렬의 루수가 4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총 도체수가 24개일 때 여기에 들어가는 직렬 도체수가 얼마라고 했나요? 6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직렬로 들어가는. 그러면 이 6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전체 총 도체수를 병렬의 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총 도체수 24를 병렬의 수 4로 나눠서 얘가 직렬에 들어가는 뭐를? 도체수를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얘네들에 대한 전체 전압 E는 이거 전체 전압 2죠? 전체 전압 2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도체 한 개에서 발생되는 유기 기전력에다가 이 직렬 도체수를 곱한 거라고요. A분의 G. 맞나요?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유도 기전력에 대한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유도 기전력입니다. 자,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하나에 도체 하나에서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을 E라고 볼게요. 한 개의 도체 한 개의 유도 기전력. 얘를 E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공식 E는 B, L, V,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사인 세타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게 되고 요 최대값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속 밀도.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것은 면적분의 총 자속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기 그림에서 여기에 반지름을 제가 편의상 R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체의 길이를 편의상 L미터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원통을 이렇게 펼쳐 보도록 할게요.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펼쳐 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미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 원주가 됩니다. 원주. 이 원주의 길이는 2 파이 R. 2 파이 R 되나요? 그럼 여기에 총 면적은 2 파이 R L이 되겠죠. 그럼 얘는 자속 밀도 B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면적은 2 파이 R L. 총 자속은 요 극 하나에서 나오는 자속을 파이라고 써볼게요. 극당 자속. 파이. 그게 몇 개예요? 2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P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P는 극수가 되고요. 파이는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극당 자속입니다. 한 극당 자속의 양. 얘가 자속 밀도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 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속도. 얘를 주변 속도라고 하죠. 주변 속도. V.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속 밀도의 단위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웨버 퍼 제곱미터입니다. 테슬라라고도 하고 주변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여기에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이동한 거리가 얼마죠? 2 파이 R 맞아요.
그럼 얘는 속도가 2 파이 r이에요. 미터 퍼 세크. 맞죠? 근데 이건 뭐예요? 초당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근데 얘가 초당 n 바퀴를 돌면 2 파이 rn이 되겠다. 그죠? 얘가 초당 n 바퀴를 돌면 속도는 2 파이 rn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분명히 초당 속도이기 때문에 단위가 rps예요. 그럼 얘를 분당 속도의 단위로 하게 되면 2 파이 r에 분당 속도 n을 60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얘는 분당 속도니까 rpm 됩니다. 단위는 똑같이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세 번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도체 한 개의 유도기 전력을 보도록 할게요. 이는 B, L, V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는 2 파이 R L분의 P 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L 곱하기 속도 V는 2 파이 R N 보니까 60분의 2 파이 R N 이렇게 되나요? 단위가 볼트가 되겠죠. 도체 한 개에 유기되는 전압이. 그럼 여기 똑같이 2 파이 RL, 2 파이 RL 없어지네요. 얘랑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도체 한 개에 유기되는 전압은 60분의 P 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게 도체 한 개에 유도되는 전압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궁극적인 전체 유도기 전력은 네 번째 유도기 전력. E가 알고 싶은 거죠. E는 도체 한 개에서 유도되는 기전력의 직렬도체수가 되겠죠. 직렬도체수는 A분의 G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만? 자, E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60 P 파이 N 이거였잖아요. 그죠? 뭐만 곱하면 돼요? P 파이 여기 A분의 G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A분의 G만 이렇게 곱해주면 60A의 PG 파이 N 볼트다라고 하는 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A는 병렬애로 쓰고 P는 극수이고 G는 총 도체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발전기가 한 번 만들어지면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떤 뭐 기계상수 뭐 K로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E는 K 파이 N으로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식이 의미하는 뭐냐면 회전수 N이 일정할 때 유기기전력은 파이에 비례한다. 그러겠죠? 자, 자속 파이가 일정할 때 유기기전력은 회전수 N에 비례한다. 라는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병렬애로수나 도체수나 극수나 자속이나 요 회전수를 주고 유도기전력을 구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요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주셔라. 여러분들이 유도 과정은 잘 모르더라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요 유기기전력에 대한 공식과 여기에서 파생된 회전수가 일정할 때 유도기전력은 자속에 비례하고 자속이 일정할 때 유기기전력은 회전수에 비례한다라는 것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직류기에 대한 직류 발전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